킨더가든부터 하이스쿨, 시니어까지 학생의 영어 실력에 맞는 영어 뉴스 사이트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제가 저번 두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이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또 썸머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서 한 가지를 접어놓고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뉴스를 보라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왜 뉴스, 그리고 뉴스페이퍼를 읽어야 할까요? 또 들어야 할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7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면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드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의 주제, 얘기할 거리를 줍니다. 학생들이 커갈수록 함께 얘기할 거리가 좀 없어지지 않으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알다 보면은 대화할 거리도 많아져서 조금 더 오픈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뉴스페이퍼를 읽고 듣고 하면은 리딩이 늡니다. 학년이 어릴 때는 베이직 리딩을 터득할 수 있고요. 또 학년이 올라가면은 리딩 컴프리hen션이 스킬이 점점 커집니다. 세 번째는 뉴스는 여러 가지 다른 리딩 스킬을 키워줍니다. 일반적으로 문학이나 이런 거 말고도 non-fiction 읽는데 흥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학생력의 집중력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 경우에는 뉴스는 일반적으로 다 재미없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뉴스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같은 것만 뉴스가 아니라 테크놀로지 부분도 있고 아트, 엔터테인먼트 부분도 있고 자기가 흥미로운 부분의 주제에 학생들이 접하다 보면은 집중력도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좀 더 관심을 나타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도 미래의 커리어 같은 것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생들은 뉴스를 보면서 리딩 컴프리hen션과 함께 리스닝, 비주얼 리터러시, 거기에 나오는 광고, 그림 이런 거를 한꺼번에 익히는 그런 능력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스마트폰을 벗어나서 실제로 딴 걸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좋다고 합니다. 전 정말 이 점이 마음에 드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어휘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자, 보캐블러리를 증가시키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이런 7가지가 학생들이 뉴스를 접해서 좋은 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학생들한테 맞는 뉴스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살펴볼까요? 제가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 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사인업을 해야만이 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있다 하더라도 학생 스스로도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많은 곳을 4군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4군데는 조금은 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거에 따라서 또 학년에 따라서 선택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는 CNN10입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사이트고 저희 아이들도 예전에 보았던 사이트인데요. 자, CNN은 너무나 유명한 사이트죠. CNN에서 학생을 위해서 만든 데일리 뉴스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시사,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의 다양한 뉴스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CNN10 웹사이트에 왔는데요. 5월 11일자 뉴스가 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뉴스가 있는 것 같죠? 앞 페이지를 보니까. 자, 밑으로 내려와서 아카이브스 보면요. 8일자, 7일자, 6일자 매일매일 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클립을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익스플레인드 해서 여러 가지 뉴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웨더에 관한 뉴스 클립이 보이죠? 자, 그러면 5월 8일자 뉴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스토리 하이라이트에서 여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뉴스 돌아가고 있고요. 자, 앞에 인트로가 나오고 있네요. 자, 앵커 칼 아주즈입니다. 제가 보기 시작했을 때 이후로는 이 앵커가 계속 나왔었는데요. 조금 멈춰볼까요? 자, 앵커 칼 아주즈의 활기찬 목소리로 보통 3개 내지 4개의 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들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뉴스마다 앵커의 간략한 설명 뒤에 기자들의 자세한 보도가 이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캡션을 켜놨습니다. 캡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지금 오늘의 내용 같은 경우는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실업 전망, 실업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얘기도 프로야구가 다시 시작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클리 퀴즈, 뉴스 퀴즈도 제공되고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자, CNN 트랜스크립트가 나와 있습니다. 트랜스크립트 한번 페이지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서 보시면 트랜스크립트가 쫙 나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중립적으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다양한 관점,
명확한 삽화, 일반적인 개요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사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업 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요. 좀 옆쪽에 가시면 일반 CNN으로도 연결시켜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공부 방법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10분 동안 한 번에 다 끝까지 들을 수 있는 학생이면 그냥 들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 그것이 조금 버겁다고 생각되면 각각의 뉴스를 나눠서 들으면 됩니다. 앵커의 멘트가 들어가는 곳에서 새로운 뉴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3분 정도로 나눠지겠죠. 그걸 나눠서 듣고 그리고 나서 스크랩을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에 스크랩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꼭 찾아서 공부를 해야겠죠. 뉴스에 나오는 단어들은 일상적으로 자주 쓰이지 않는 전문적인 단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 익혀지지 않을 때에는 잘 쓰이지 못하고 죽어있는 단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 속에서 익혀져야지만 살아있는 단어가 되고 학생들이 꼭 다시 쓸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리고 스크랩으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꼭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는 단어 하나하나 다 들으려고 모든 것을 애쓰지 말고 전체적으로 앵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기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체적인 스토리를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중에는 영어 너무 어려워서 처음부터 잘 못 알아듣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는 스크랩을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번 읽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뉴스대로 끊어 읽는 것, 이걸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다 보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스미소니안의 트윈 트리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CNN10이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조금은 높은 학년의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사이트라면 이 트윈 트리뷴은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자, 여기 트윈 트리뷴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킨더가든부터 여기 12학년까지 스페인어를 쓰는 학생들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스페니쉬가 있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다양한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스미소니안은 현재 사건, 역사, 예술, 문화, 과학에 대한 글뿐만 아니라 기술, 패션, 건강, 스포츠 이런 것들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매일매일 뉴스를 듣도록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 선정은 매주마다 AP통신의 뉴스기관과 지역신문 그리고 TV 방송국에서 학생들에게 만든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정한 다음에 다양한 수준의 독해 능력에 맞춰서 기사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말 내용이 참 다양합니다. 스페이스 스테이션 얘기도 있고요. 또 휴먼 바디 얘기도 있고요. 또 새들 얘기도 있고요. 칼툰도 있습니다. 게임 얘기, 테크놀로지, 사이언스, 마더구스, 그리고 플라밍고 얘기도 있고 캣, 래빗, 아울 얘기고요. 또 시저 히스토리 얘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선은 글이 나오죠. 자, 글로써 학생들이 읽습니다. 읽고 나면은 사진, 비주얼, 또 비디오, 오디오 여러 가지를 다 합해서 학생들이 뉴스에 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학생들이 크리티컬 띵킹 퀘스천에 접하게 합니다. 리딩을 읽고 나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 커멘트가 보통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원래 스미소니안에서 이 사이트를 만들 때는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인업을 할 때 학생들과 함께 티처가 사인업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숙제도 내시고 그렇게 하는 사이트인데 꼭 선생님들과 같이 사인업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충분히 혼자서 읽어보면서 하기에 너무 좋은 사이트라서 소개를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읽을거리가 있고 또 부모님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함께 읽어보시고 이런 기사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이트는 PBS의 뉴스아워 엑스트라입니다. PBS는 미국의 공영방송이죠. PBS가 스튜던트와 티처를 위해서 만든 리소스입니다. 특히 이 사이트는 6학년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 서브젝트 에어리어를 보시면 아트, 컬처, 이코노믹스, 잉글리시, 랭귀지 아트, 지오그래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사회 문제, 정치, 전쟁 이런 것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월드. 그래서 다른 사이트와는 조금 더 포커스가 그런 쪽에 조금 진지한 문제들을 많이 다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 사이트를 하이스쿨 학생들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고등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게 되면은 라이팅도 이런 쪽으로 많이 써야 되고 또 학교에서 발표도 해야 되는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P 월드 히스토리, 아메리칸 히스토리, 유러피안 히스토리 듣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AP 시험에서 오픈 리스판스에서 커런트 이슈를 알지 못한다면 조금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서 커런트 이슈를 읽고 크리티컬하게 생각해 보는 것도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사이트로 리소스가 제공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AP 시험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나오는 글을 읽으시고 학생들과 클래스에서 디베이트를 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 글을 읽고 크리티컬하게 띵킹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할 사이트는 Time for Kids입니다. Time for Kids도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거예요. 얇은 잡지로 학생들이 많이 보지요. 자, 오늘은 웹사이트입니다. 킨더부터 5, 6학년까지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세 가지와는 조금 다르게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뉴스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프리라고 지금 사인업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인업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과학, 엔터테인먼트, 파이낸스, 리터러시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요. 어린 학생들을 위한 모든 영역에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면 리딩 레벨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read aloud,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페니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읽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지도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 된 글씨가 있는데요. 보시면 옆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소리를 안 나오게 해놔서 소리는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들려주고요. 그리고 뜻도 나옵니다.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지겹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비디오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의 내용도 학생들이 보는 거긴 하지만 최신 커런트 이벤트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4가지 다른 뉴스를 들을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렸습니다. 학생들의 연령대별로 그리고 조금은 다른 내용들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였는데요. 하루에 10분 내지 2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학생들이 뉴스를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